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물가가 단순히 팬데믹과 전쟁 때문이라고만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만약 이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꿈틀대던 변화의 조짐들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물가는 사실 전쟁이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마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거대한 빙산처럼요. 우리는 보통 물가가 오르면 공급망 문제나 유가 급등을 떠올리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변화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미국 물가 상승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왜 이토록 흔들리는지 연준의 진짜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새로운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거든요. 저물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위해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탈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였잖아요.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가장 싸게 운송해서 파는 그야말로 효율성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이 시스템은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이 끊기면 전체 생산이 멈춰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것을 다니엘 실패 지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전 세계 공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런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마비되는 시기죠. 이런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은 결국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취약성이 2010년대 중반부터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일본 대지진과 태국 대홍수 같은 자연재해였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깨닫게 된 계기였죠. 이때부터 기업들은 효율만큼 안정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대지진은 자동차 산업에, 태국 대홍수는 하드디스크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특정 지역의 재해가 전 세계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쓰던 전자기기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싼 물건만 조출 수 없게 된 겁니다. 갑자기 물건 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되던 의류나 전자제품들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생산지로 옮겨가면서 생산 비용 자체가 늘어났거든요. 여러분이 즐겨 입던 옷 한 벌의 가격이 조용히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탈세계화의 시작이었어요. 기업들은 이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이 끊기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정적인 생산을 택하는 거죠. 예전에는 싼 인건비를 찾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면 이제는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며 리쇼어링을 외치고 있습니다. 혹은 자국과 우호적인 국가로 옮기는 프렌드쇼어링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생산하면 생산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의 인건비나 환경 규제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거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게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여러분 지갑 사정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단순히 관세가 붙는 것을 넘어 생산의 근본적인 비용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비용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탈세계화는 단순히 무역 장벽을 넘어 생산의 근본적인 비용 구조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인 거죠.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혹은 새 가전 제품을 살 때 예전보다 비싸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계화 흐름은 단순히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결국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변화가 물가를 자극했다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뉴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현상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걸 대퇴직,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도 부르죠.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변화한 측면이 큽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임금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워라밸을 찾아 이직한 분들이 있나요?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식당이나 호텔, 소매점 같은 곳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단골 식당에 문 닫는 시간이 빨라지거나 호텔 체크인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경험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인력난의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주고서라도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올랐거든요. 이것은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늘어난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서비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미용실에 갈 때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미국 10회에서 서비스 물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서비스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비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올라도 물건 가격도 함께 올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제자리 걸음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임금물가 나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임금 인상이 다시 물가 인상을 부르고 그것이 다시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동화나 AI 도입을 더욱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탈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외에도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 바로 기후변화 역시 물가 상승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물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의외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가뭄이나 홍수, 이상기온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재해는 농작물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는 건 당연한 결과죠.